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법 입국 체류자들에게는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기각돼 시행 중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우지팀이 절감하는 연방 예산의 20%를 미국민들에게 배당금이나 부양책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연간 500억 달러씩 5년 연속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IRS는 6천 명 해고로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가 1월부터 시행한 도심 혼잡 통행료 징수 조치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라며 중단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법 입국 체류자들에게는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치료나 자연재해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현재 혜택이 모두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 명으로 불어난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기 위한 듯 연방정부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But how many of them are being paid? I mean, maybe millions of them, but it's a total fraud. Also, a lot of illegal immigrants are in Social Security that shouldn't b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해서 백악관에 복귀한 19일 밤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어렵게 번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는 동시에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제공해온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을 중지시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임자인 바이든 시절 4년간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출한 4,510억 달러를 중단시켜 절약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팍스뉴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의료지원, 특히 응급치료까지 연방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치료를 받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한 해 162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원이 끊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이재민들 가운데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구호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제한단체인 CIS 이민연구센터는 불법 체류자 100만 명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데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방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치료부터 받고 추후에 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 병원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연방 차원에서 지출해 왔는데 이것이 끊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에서 긴급 대피했을 때에도 치료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연방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현금 보조, 식료품과 렌트비, 의료비 보조 등 웰페어 혜택은 영주권자도 그린카드 취득 후 5년 안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일시치료 허가자들이 대거 받아와 이번에 중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병행해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과 연방 차원의 지원 혜택을 최대한 틀어막으면 상당수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잇따른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지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돼 계속 시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네 곳의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시행 재개 요구가 거부되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권이라며 서명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단 사흘 만에 연방 지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이번에는 2심인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시행 중지가 유지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연방 지법의 명령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을 다룬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코프너 판사의 시행 중지 명령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매사추세츠를 관할하는 제1연방항소법원이나 메릴랜드를 관할하는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같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서부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4곳의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시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을 시작으로 워싱턴주 연방지법,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주 연방지법 등 4곳에서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애리조나, 일리노이 등 4개 주는 시애틀 소재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 등 18개 주가 합동으로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제소했으며 메릴랜드와 뉴햄프셔 연방법원에는 시민단체나 이민 옹호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부모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방문비자, 유학생비자, 취업비자까지 단기 체류자 부모들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선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했습니다. 부모들 중에 1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미국 태생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이나 취업 등 합법 장기 체류자들이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녀들의 출생 시민권을 막으려 시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에 제한을 두는 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최고법원에서 위헌인지 합법인지 최종 판결을 받으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 팀이 절감하는 연방 예산의 20%를 미국민들에게 배당금이나 부양 체크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머스크 수장이 공언해온 2조 달러를 절감하면 20%인 4천억 달러를 나눠주게 돼 가구당 5천 달러까지 제공할 수 있고 1조 달러 절감 시 2,5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팬데믹 시절 받았던 트럼프 부양 체크를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절감하는 연방 예산의 20%를 미국민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even under consideration a new concept where we give 20% of the Doge savings to American citizens and 20% goes to paying down debt because the numbers are incredible, Elon. 트럼프 대통령은 절감하는 연방 예산 총액 가운데 20%는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기업의 CEO가 절감하는 연방 예산의 일부를 미국민들에게 배당금처럼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제안을 구체화해서 고려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팀은 현재 6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 지출을 정밀 검토해 사기와 낭비, 부적절한 지출 항목들을 파악하고 지출을 중지시키거나 삭감해 절감액을 쌓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지팀은 초반인 현재 사기당한 지출,
부적절한 과다 지급 등을 틀어막아 500억 달러 이상 절감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초 550억 달러 절감을 발표했다가 800만 달러를 80억 달러로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발견하고 정정해 총 500억 달러 절감으로 수정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6조 7,500억 달러 가운데 사기와 부적절한 지불, 과다 지급 등을 없앤다면 최대 2조 달러, 적어도 1조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공언대로 2조 달러를 절감할 경우 그의 20%인 4천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1억 4천만 납세 가구가 세금 보고를 하고 있어 2조 달러를 절감할 경우 가구당 5천 달러씩이나 지급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를 절감하면 그의 절반인 2,500달러씩 미국민 가정에 보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은 10월 1일 시작하는 2026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에서 1조 달러 내지 2조 달러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 경우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배당금 또는 부양 체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2,500달러 내지 5,000달러나 제공한다면 팬데믹 시절 트럼프 일기 때에 1, 2차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말인 2020년 팬데믹 시절 1차에 성인 1,200달러, 미성년 자녀 500달러, 2차는 구분 없이 600달러씩 모두 1,800달러와 1,100달러를 부양 체크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룡부처 미 국방부가 매년 8%인 500억 달러씩 5년 연속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임 행정부에서 대폭 예산 증액으로 인력을 증원했던 IRS 국세청에선 6,000명 해고를 시작으로 감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연방정부 일대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공룡부처 펜타곤에선 막대한 국방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IRS 국세청에선 대량 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내 각 부서장들에게 8,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 가운데 연간 8%씩 5년 연속으로 삭감하는 세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서 8%는 500억 달러로 5년 연속 삭감할 경우 2,000달러 내지 2,500억 달러는 줄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선 전임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군용기 대체 연료 사용 등 기후변화 관련 예산과 성전환자 입대와 보호 등의 앞장서는 이른바 워크, 즉 난처하는 이상한 예산, 과도한 관료주의 등을 위한 국방 예산을 집중 삭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료주의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만 명 가운데 현역 군인 130만, 국가방위군 80만 명은 제외하고 민관관리 95만 명 중에서 필수 요원을 예외로 하고 수만 명의 인력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훈련, 비행훈련, 정비 등과 관련된 국방 예산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국방 계약사들과 맺은 조달, 군인 연금과 헬스케어 지원 예산은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어 우선 삭감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의 국경 배치, 추방자들을 태운 군 수송기 운용 예산은 손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한 해 500억 달러나 삭감하게 되면 2013년 자동 강제 삭감 조치로 560억 달러를 줄였던 때에 이어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임 행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적용하려는 IRS 국세청에선 대량 해고가 시작되고 무더기 해고 태풍이 계속되면서 10년간 800억 달러나 되는 증액 예산은 공화당 의회의 입법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IRS에선 15,000명이나 해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이번 주에 6,000명이 우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IRS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업무를 맡아온 스몰 비즈니스 셀프 인플로이드 부서 한 곳에서만 6,000명 중에 절반을 넘는 3,500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이번에 해고된 인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세금보고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안 되고 1년이 안 된 수습 직원들이어서 세금보고 업무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IRS의 해고 태풍은 앞으로도 올해 내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IRS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나 증액키로 하고 매년 80억 달러씩 늘려오다가 140억 달러는 줄였으나 여전히 660억 달러를 증액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나 의회는 IRS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 탈루 추적을 강화해 부유층과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는 정책이었으나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는 정반대의 정책이기 때문에 IRS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을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에서 과반 지지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에 IRS 예산 증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올해 안에 없애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가 1월부터 시행한 도심 혼잡 통행료 징수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하며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불공평한 제도이며 화물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뉴욕 도심 혼잡 통행료 징수는 차량 밀집 시간에 맨하튼 60번 도로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징수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첫 주에는 맨하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7.5%나 감소했고 하루 평균 4만 3천 대 가량의 차량 운행이 줄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진입하는 차량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9달러, 야간 시간대 2.25달러를 청구합니다. 뉴욕주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통해 도심 교통 정체의 감소를 기대했고 메트로폴리탄의 재정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잡 통행료 징수는 뉴욕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돼 기업들이 뉴욕을 떠나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 납부를 통해 고속도로의 건설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혼잡 시간 통행료 징수는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불공평한 제도이며 화물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제도가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통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결국 정책 시행 취지가 어긋난다는 게 연방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호컬 뉴욕 주지사는 반발의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왕이 아닌 법이 통치하는 국가라며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역시 연방정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